작년이었죠. 작년에 그게 뭐야 님께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옹고집이 하나 더 생겼을 때 일을 시키겠다. 나 놀겠다. 그렇죠. 심지어는 재벌가의 혼외자로 태어나서 그렇죠. 마음껏 놀겠다 했는데 오늘은 그 노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잠깐만.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큰 그림을. 안 좋게 될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예감하셨죠? 너무너무 놀기를 좋아하던 자가 갑자기 어느 날 일만 해야 되는 동물로 변하는 이야기, 바로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많은 걸. 그렇죠. 이미 제목이 스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벌써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작품도 역시 또 조금 기억이 난다 싶어서 누가 맨날 누워있다가 소가 되지 않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라고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작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가 어느 마을에 살아요. 근데 이 게으름뱅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밥 먹기, 똥 싸기, 괜찮은 거 아니야? 뒹굴기, 뒹굴기 좋지. 방귀 끼기, 시원하네. 외절은님 아니에요? 코 후비기, 코 먹기는 없나? 코 먹기가 있어야 돼. 코 골기, 낮잠 자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하지 않지만 문제는 방 바깥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아내도 일을 하고 아내가 있어요? 수많은 이들이 너무너무 힘겹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이자만 이렇게 늘 놀았던 것이죠. 한 9년 이렇게 논 것 같아요. 방귀를 끼면서 계속 놀았다고 합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었던 자였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너무 바빴어요. 가축들이 먹이도 줘야 되고 논밭에서 일도 해야 되고, 특히 이 게으름뱅이의 아내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밭에 나가서 풀 뽑고 거름 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여보, 나는 팔이 10개라도 모자라요. 제발 그렇게 놀고 있는 팔다리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자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말해요. 내 팔다리도 노느라고 바빠. 진짜? 일은 당신이나 실컷 해. 라고 한 것이죠. 어느 해 여름, 와, 그래도 결혼을 했네.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물을 퍼나르느라고 바빴죠. 밭으로. 그런데 게으름뱅이는 역시 잠만 잤어요. 아내가 참을 수 없었죠. 아니, 곡식에 타들어가는데 잠이 와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일어나요. 밥이 꿈속에서 나오나요? 지긋지긋한 잔소리. 난 정말 일 없는 세상에 가서 편히 살고 싶어. 당신 죽도록 일만 해.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장 소중한 옷감인 배 2피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아마 삼배 같은 것은 정말 나중에 집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쓸만한 아주 중요한 옷감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갖고 집을 탈출해버려요. 게으름뱅이가 뒷산 고개를 넘어갑니다. 우리 절레절레 동화에서 많이 보았지만 산을 갈 땐 항상 이상한 것을 만나게 되죠.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항상 있죠, 집이.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빈집이 아니라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노인이 나무를 깎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물 탈을 만들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머리에 쓰는 탈이었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만들어서 이 게으름뱅이가 지나가는데도 모르시고 계속 깎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뱅이는 약간 왜 나를 모르시지 하면서 헛기침을 해요. 나를 좀 알아봤으면 하면서. 이건가요? 평소에 자주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하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자 영감님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아는 그 목소리인데. 지하철에서 알 수 있는 그 목소리인데 하고는 누시오 했더니 영감님 도대체 뭐 만드세요? 했더니 보면 몰라, 소머리 탈을 만들지. 그거 어디다 써요? 일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지. 정말이요? 저 꼭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은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렇고 말고 하고는 이 게으름뱅이가 소머리 탈을 딱 썼는데 어찌나 머리에 딱 맞는지 자기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게으름뱅이가 뭐 어디 언덕에서 누워 자고 있는 소를 보고 나도 소가 되면 저렇게 일어나고 쉴 수 있겠다고
해서 아, 소원처럼. 네, 이렇게 탈을 줬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또 여러 버전이 있네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이 나무 깎는 노인이 이것을 주었고, 그래서 이자는 머리에 완전히 소의 탈을 쓴 소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한번 써봤을 뿐인데. 그래서 몸부림을 칠 때마다 팔을 휘둥거리면은 앞발이 나오고, 뒷발을 버둥거리면 뒷발이 나오고, 엉덩이를 들썩이면 꼬리가 나오고, 심지어 온몸에서 닭살이 돋는 줄 알았는데 누런 털이 쑥쑥 나오고, 심지어 발굽까지 생겼어요. 완벽한 소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죠. 눈물을 그렁거렸죠. 이게 무슨 일이지? 벗겨주세요. 아무리 펄쩍펄쩍 뛰며 소리쳐도 이제는 그냥 한 마리 소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입에선 자꾸 음메 소리가 나온 거죠.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노인이 내 이놈 가자 하면서 이리야 하고는 이 소를 끌고 간 거예요. 아무리 완강히 버텨도 어쩔 수 없이 뚜벅뚜벅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이 소가 잘 오지 않자 콧뚜레를 뚫어버렸어요. 아이고야. 이제 아파서 고삐를 잡아당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먼저 가게 되었어요. 코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코가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슬퍼서 코를 한번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어요. 게으름뱅이는 불이 나는 것처럼 엉덩이가 아팠죠. 그래서 계속 음메 하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 농부가 소를 발견했죠. 어이구, 마침 일을 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돈을 받고 고삐를 넘겨줬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절대로 무를 먹이지 마십시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무를 먹으면 이 소는 죽는 것인가? 실제로 물 먹으면 안 되나요? 소가? 소가 다 먹지 않나요? 채소는 다 먹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서 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참 궁금해요. 이거 뒤에 안 나오나요? 약간 짐작되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물을 먹으면 사실 사람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데 왜 무인가? 왜 무인? 진짜 스포일 안 하려고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물로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역시 책을 많이 읽는 그렇네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네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농부가 별난소도 다 했네. 무를 안 먹는다고요. 거참 하고는 끌고 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고. 소는 쉬지 않고 120시간씩 일을 하게 됩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무거운 쟁기를 치고 논밭을 갈고 곡식이나 짚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었죠.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맛없는 풀과 소죽만 먹었어요. 심지어 외양간에 서서 자야 하는 거죠. 외양간 바닥에는 똥오줌이 가득했어요. 몹시 피곤한데도 힘들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다니. 며칠이 지나자 발굽도 갈라지고 아이고. 등에 피멍이 들었어요. 몸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아무리 울어도 주인은 또 찰싹찰싹 때리기만 했어요. 이놈의 소가 왜 자꾸 울어? 일이나 하란 말이야.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는 방법이 생각났어요. 뭘까요? 무를 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했지.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뜯어먹었죠. 그러자 죽기를 기다렸는데 몸이 근질근질했죠. 왜 안 죽지? 드디어 몸에서 소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발굽에서도 손발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머리털이 확 벗겨졌죠. 가발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소머리털이 벗겨졌습니다. 가발이 벗겨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소가 되었던 게으름뱅이는 드디어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너무 재밌어요. 안 됩니다. 이거 네. 아는 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그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분이 가발을 벗으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가발만 벗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자체를 벗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가 있던 자리에 이게 왜 사람이... 그래서 말했죠. 사실은 제가 너무 게을러서 소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런데 기쁘고 부끄러워서 너무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유튜브에서 박절레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동화를 바로 첫 번째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절레절레 흔드는 이 장면 정말 감격스러운 이게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려운 환경을 버티고 나면 기쁨이 오네요. 그때 설레설레 하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또 새해에. 그러니까 오. 역시 새해는 다르네요. 배울 게 진짜 많네요. 그래서 게으름뱅이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다 보니까 한참 전에 봤었죠. 뭐. 그 노인이 살던 오막살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저 집에서 들고 나왔던 배 두 필이 고스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헉, 이거 내가 그때 집 나올 때 갖고 왔던 거네 하고는 다시 배 두 필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 후로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급 해피엔딩이 된 오늘의 작품 바로 소가 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 그 소를 산 사람. 아, 값을 치렀잖아. 그렇네요. 그 돈은 고수님이 들고 나른 겁니까? 아, 그 영감님 정말 아.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군요. 그러네요. 탈을 만들어서는 한 이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긴 했지만 누군가가 값을 치렀네요. 그쵸. 그 속값이 엄청 비쌌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거기 속값은 나와 있진 않나요? 네,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소가 그래도 꽤 비싸기 저희 때문에. 지금 좀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농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네요. 아, 그분에 대한 내용은 싹 지워버리고. 이것을 과연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네요. 누군가는 엄청난 큰 피해를 저 보지 너무 않았나. 그 게으름뱅이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 그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궁금한 점이 사람이 이렇게 또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평생 근데 한 게을렀던 사람. 며칠은. 또- 그쵸. 며칠만. 그러니까 왜 군대 간 사람들이 다 맞아, 얘기하잖아요. 맞아. 난 나가면 이제 새벽에 본인한테 일어나서. 잘하고, 운동하고. 네. 하지만 결국 갔다 온 맞아. 학생들 다 얘기하잖아요. 음. 일주일도 안 가고. 금세 회복되죠. 일주일에 무슨 그냥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첫날부터 잠이 아. 아니, 6시에 일어날 수가 없대요. 아니 그리고 지금 마침 새해니까 또 얘기하면 작심삼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새해만 되면 그렇게 헬스장과 뭐 수영장과 이런 데 새로 회원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것도 막 몇 달치 막 패키지로 패키지 맞아. 잠깐만. 그러고 안 오죠. 그렇게 돈을 버는군요. 그럼 또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사람은 바뀌기가 참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여기는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 이게 저희가 뭐 동화를 다루면 항상 그렇지만 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좋을 때도 있고 인생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어떤 사건을 하나 겪고 그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기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게으름뱅이는 이전의 삶이 행복했는지 이제 막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행복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쵸. 깨달았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러면 행복해졌는가? 굉장히 이건 고될 또, 것 같은데. 다른 얘기니까. 또 일을 안 해본 사람이어서. 네. 그런데 근데 또 아까 아내보다가 하면서 그런 뭐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살 때보단 나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보단 낫다.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걸 깨달으면서 아 열심히 산다는 게 참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동화가 아마 또 만들어질 때에는 다들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집집마다 밭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일손을 거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게으르면 너 소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또는 소가 왜 저렇게 고생하지? 전생에 일을 너무 안 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숨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소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네요. 자기가 원해서 일하는 게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도가 특히 이제 소를 좀 신성시하기도 하고 약간 신성시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의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실제로 가면 그냥 도로에 우리가 동네에 개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소가 돌아다녀요. 차가 지나갈 때는 그 소를 피해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소가 그냥 주인인 거고 차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도로 중앙선에 소가 앉아있고 이래요. 그래서 처음 보면 되게 이게 뭐지? 하는데 좀 있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 정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슬플 것 같고, 눈이 그릉그릉할 것 같고. 그 진짜 그냥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이유도 없이. 근데 진짜 우리 인간이 이런 동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하는 거는 그 안에서 뭐 보람도 찾고 뭐 돈도 벌고 뭔가 이렇게 얻는 게 있지만 동물이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아무 걔네한테 이익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걔가 뭐 일한다고 해서 막 저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축해서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